언론인이자 학자로서 북한 문제, 특히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문성희 박사와 함께 짚어보는 북한 경제 어제와 오늘 시간입니다. 조선신보 평양특파원을 역임한 문성희 박사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시사주간지 슈칸 키뇨비 주간 금요일 기자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2017년 도쿄대에서 북한 경제 분야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개선돼야 할 점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내 공장과 기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시장화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의 박정우 기자입니다. 문성희 박사 모시고 북한의 공장, 기업소 시장화 현상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성희 박사님, 1990년대 중반에도 북한의 공장 기업소를 직접 둘러볼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최근 공장들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조선신보사 평양특파원 할 때 1996년이었던가 몇 군데 공장을 지배했는데 그때 비해서 역시 시스템이 많이 현대화됐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2008년 이후에 방문한 공장이나 기업소는 100% 지난 시간에 언급한 그 CNC, 즉 컴퓨터 수치 제어화 설비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을 컴퓨터로 가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마어마한 설비가 있다 그런 것보다 노동자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세밀한 공정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설비들이 많았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많은 설비를 들여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탈리아 제품의 질이 높기로 유명하긴 한데 북한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독 공장 설비를 많이 들여온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그건 현재에서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이건 완전 내 추측인데 옛날부터 북한과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는 가깝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네. 네, 장칼로 에리아 바롤이라는 이탈리아 실업가가 있는데 이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낸 그런 사정도 있었고 네. 이탈리아와 거래를 하기 쉬웠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공장도 설비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이 최근에는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4년 신명사에서 기업이 책임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해 김 위원장이 530담화 아시겠죠? 박 기자님도. 네네. 예, 그걸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해설한 논문이 근로자 2014년 그 후에 발표되었어요. 거기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네. 근로자에 실린 논문에는 첫째, 기업체가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주어진 경영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의 과제를 무조건 수행한다. 세 번째,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 기업의 실종에 따른 경영 전략, 기업 전략을 세워 전산 기업을 확대 발전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간접돼 있었는데 기업에 많은 경영권이 보장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김 위원장은 나아가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단대회 보고에서 스스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에 대해 명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제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국가적으로 추진된다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제도에 따라서 기업은 계획권, 인재관리권, 무역권, 가격재정권, 판매권, 이런 권한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물론 국가 기획 수행이 존재 조건이기는 하는데 기업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된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경제 활동을 북한의 국영기업들이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직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죠. 네, 제가 북한을 자주 다녔던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움직임을 직접 보았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 조선신보도 2014년 4월 2일자 기사에서 충분한 생활비, 북한에서는 임금을 생활비라고 하는데 생활비가 지급될 뿐만이 아니라 3, 4년 일하면 집도 제공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취직 희망자가 세도하고 있다는 평양 3.16 전송 공장 그런 그 공장의 예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평양에 큰컵 제육인 종합식료 공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취직 근무자에게 10일간의 실습 기간을 정해서 실습 성적에 따라 고용의 여부를 결정한다. 네. 이런 거 하는데 옛날 그 배치가 기본이었던 북한에서 이런 현상은 상상조차 못했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많이 놀랐는데 네. 이 공장에서는 이 큰컵 제육인 종합식료 공장에서는 지배인과 기사장을 사장이 직접 헤드헌팅 한다고. 영입했다. 네, 그러니까 헤드헌팅 한다는 거 그런 말이 있는 거 그런 말은 안 쓰지만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인재를 놓고 기업끼리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는 보통 그 학교를 졸업하면 당에서 네. 직장을 정해주고 배치하는 대로 가서 자기의 적성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처럼 그 경쟁이란 말 자체가 생소했던 북한에서 공장 기업소의 중간 간부를 서로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데요. 이런 방식이라면 과거에 비해 효율 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듯한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좀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게 북한이 공식 통계를 안 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최근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품들의 질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산점에도 많이 진열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생산성이 이것이 생산이 오르고 있다. 하나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네.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한 뒤에 국내 총생산 GDP가 계속 오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국제제재 영향도 있어서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그런 국내 총생산이 최근에는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걸 보니까 역시 생산성도 올라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에도 잘 알려진 북한의 대표 맥주, 대동강 맥주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하셨다면서요. 어땠습니까? 예. 내가 이 이야기가 참 하기 쉬운데 제가 처음 대동강 맥주 공장에 간 곳이 2003년 여름이었는데요. 네. 생산 공정, 그 당시 그 생산 공정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아니라 맥주를 사러 일주일에 한 번은 가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요. 네. 해서 그 공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대규모 창고 같은 데서 맥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먼저 값을 지불하는데 가서 값을 지불한 뒤에 그 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창고에 가면 그만큼의 병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접 여기서 구입하고 네, 그만큼의 대동강 맥주를 직접 차에 싣고 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고 있었습니다. 네, 공장에 직접 가서 이제 좀 많이 사는 박스채로 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북한 주민들 중에도 맥주를 사러 그렇게 공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역시 공장이니까 일반 북한 주민들 그런 사람들라기보다 식당이나 그리고 대동강 맥주를 직접 판매하는 상점 그런 정보부이나 같은 그런 분들이 오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보통 주민들이 사러 오는 그런 분위기는 역시 아니었죠. 대동강 맥주 공장이라는 것은 가보시면 알겠는데 평양 중심가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걸어서 거기 가기에는 좀 힘든 장소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다시 방문하셨을 때는 맥주 공장 안에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겼고 그곳에서 직접 맥주도 팔고 있었다면서요? 네. 2008년에 갔을 때
곤장 옆에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술집인 비아홀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곤장에서 카스 생산된 생맥주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요리나 안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곤장 창고에서 직접 맥주를 구입했는데 2008년에 가니까 그 비어홀이 2층에 있었는데 그 아래 1층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세련된 셈이죠. 저는 여기 외국인 관광객들을 데려오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 당시 생각을 했어요. 예, 실제로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주 시험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관광 상품도 도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평양 곤장 역시 곤장 가까이까지는 좀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걸 오히려 그 곤장 옆에서 맥주 마실 수 있다 하면 뭔가 사람 생각으로는 되게 맛있는 맥주를 마시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카스 생산된 걸 마실 수 있다 생각하니까 사람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서 내가 이건 좀 그런 방법을 쓰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여기 데려오면 많이 마실 거다.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자, 대동강 맥주 직접 마셔보니까 맛은 어떻던가요? 예, 나는 대동강 맥주 곤장과 미아호를 논란 삼아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네. 그만큼 저희 입맛에 맞는 맥주였다는 뜻입니다. 네. 네, 물론 곤장뿐만 아니라 경흥관이라는 평양 중심가에 있는 미아호도 있고 그런 데서도 자주 마셨는데 맥주가 7종류 있거든요. 네, 1번부터 7번까지 번호를 말하면 그 맥주를 내주는데 네. 그 6번과 7번이라는 게 흑맥주였던데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외국의 수출에도 손색이 없다고 마셔보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대동강 맥주가 마음의 고향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